요새 거리에 보면 전기차 많이들 보이지. 이게 휴대폰 맨키로 배터리를 충전해가 쓰는 기다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입시다. 10년 이상 차를 타고 배터리 수명이 거즘 다 하게 되면 더 이상 못 쓰는 폐배터리가 되는 기라야. 그러면 이건 우찌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오늘은 요 폐배터리 자원화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원순환 전문가 만나볼까요? 네, 자원순환 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 시민센터 김추종입니다.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예, 전기차가 2013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5년 남았습니다. 2030년이 되면 배터리 수명이 다 될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폐배터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예정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그 제조사, 만든 회사가 회수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지자체 위탁된 이제 공공센터에서 이거를 이제 수거 보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한국은 지금 그 환경부 주도로 해가지고 내각 권역에 전국 17개 시도에 그 배터리 전문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모인 배터리들은 배터리 전문 재활용 업체를 옮겨서 가지고 예. 일정 부분 재활용이 진행되는 좀 그런 형태로 이 배터리들이 현재 처리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배터리들이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폐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재활용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예, 첫 번째로는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성능이 한 70-8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전기 저장 장치라는 ESS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 재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태양광으로 발전을 했는데 예. 이거 전기를 저장을 했다가 태양이 없을 때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아주 훌륭하게 그 재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보조 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활용을 하는 거죠. 성능이 부족할 시에는 이게 이제 화학적 공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금속 자원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그런 배터리라든지 다른 이런 산업의 귀중한 자원으로 쓰일 수 있는 즉 자원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폐배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 필요한 이유, 또 재자원화가 하면 이점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니켈, 코발트, 리튬, 망간 이런 희귀금속들이 들어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자연상에서 추출을 하려고 그러면 대단히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채굴하고 생산하는데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고 온실 발생량이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폐배터리에서 이런 희귀한 금속들을 채취한다 그러면 그런 이제 온실가스 발생량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희귀금속의 자연에서 수출되는 것으로 통한 환경 파괴라든지 자원 감소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뉴스가 많이 나는데요. 이 폐배터리에서 폭발이 돼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보통 쉽게 그냥 버려져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재활용하게 된다면 그런 폭발을 하고 화재를 통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환경을 위해서든 안전을 위해서든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전 세계 지역별 연간 배터리 재활용 처리 능력을 살펴봤더만 유럽이 약 20만 톤, 북미 지역이 약 14만 4천 톤, 중국이 무려 120만 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 처리 능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요래봐야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거의 중국이 전 세계의 한 75%에서 80% 정도의 재활용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약간 뭐 중국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중국이 미리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한 결과물로서 지금 원래 배터리 시장도 중국이 전 세계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 리튬이온 배터리 회수 필요량이 그 59만 톤 정도였는데 실제로 회수한 양이 23만 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40%가 안 되죠. 그런데 바로 다음 해인 2022년도에 중국은 이걸 50% 이상을 처리를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빠르게 지금 처리 능력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120만 톤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 더 많은 능력을 보유를 해서 많은 배터리들을 재활용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중국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수율 재활용 처리 능력은 뭐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네. 일본까지도 폐배터리 회수율 등등의 공개된 수치가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한 통계는 네. 없다. 그런데 보면 얼마 전까지는 1년에 한 몇천 톤 정도 나왔는데 작년 2024년도에 한 1만 4천 개 정도 나왔다더라. 네. 그리고 2023년도에도 환경부 추정으로도 한 10만 개 정도 이상의 배터리가 버려질 것이다라는 가정치만 있고 해서 이런 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거든요. 예. 2년 동안. 그렇게 되면 회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 처리 영역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좀 공개된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은 아직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통계된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지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도 가능하니까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이 폐배터리를 재자원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드리면 202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한 17만 대 정도에서 폐배터리가 발생했는데 지금 추정치로 2023년도에는 141만 대, 2040년도에는 무려 4,227만 대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희귀 금속들을 다 뽑아낸다고 한다면 환경 파괴나 온실가스 발생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려진 게 제대로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최소한 재자원화, 재활용해서 거기에 사용됐던 희귀 금속이라든지 원자재들을 다시 활용해서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다면 자원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온실가스 발생량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현재 우리나라 폐배터리 재자원화 정책 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이 돼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폐배터리를 재자원화하는 기술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국가 차원에서 좀 기업들이 이런 것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여러 가지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생산자들이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럼 직접 재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업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기금을 분담을 해서 이 재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키워지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유럽이나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지 않았던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국가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폐배터리 재자원화 사업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을 키우고 있다는 뜻이죠. 예.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금들을 마련을 해서 아니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화 기술을 발전시킨 투자를 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대표님 그러면 이 폐배터리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의 이 전기차는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첫 번째는 아직까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좀 교체 수기가 짧거든요. 예. 짧게는 10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길어봐야 한 15년이기 때문에 네. 무작정 전기차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좀 더 기술을 발전시켜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드는 것들에 지금 전 세계가 좀 투자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자원 문제를 넘어서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 재활용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게 재활용한다고 하더라도 100% 다 이게 썼던 걸 다시 자원으로 돌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많은 자원들을 자연에서 또 뽑아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구 생태계가 버티기에 상당히 곤란한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재활용 기술도 빨리 발전을 시켜서 최대한 사용했던 거는 다 이렇게 회수해서 다시 자원화해서 좀 자연 상태에 있는 데에서는 더 이상 많은 우리 자원들을 뽑아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는 부분들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오늘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나눴는데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남겨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한다는 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기차를 새롭게 개발한 건데 전기차도 그냥 생각 없이 만들어 타고 빨리빨리 버린다면 아마 이 전기차로 또 인한 환경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제대로 만드는